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럭저럭 잘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한국의 날씨가 정말 추워요. 12월이 되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밖을 나가면 그냥 숨을 쉬기만 해도 입김이 마구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쉴 때 하얗게 김이 나오는 걸 입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옷차림, 거리의 풍경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길거리에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목도리에 장갑, 그리고 털 모자, 털 신발까지 신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너무 춥다 보니까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겨울을 대비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구매해 두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주제에서는 한국의 겨울 패션, 그리고 겨울에 자주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겨울에 한국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까지 준비해 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한국 여행을 왔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를 몸소 실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아직 한국 여행을 할 계획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겨울 모습은 이렇구나, 겨울 풍경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겨울 패션, 겨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한국의 겨울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12달이에요. 한국은 사계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3달씩 나누어서 계절을 하나씩 맞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보통 12월, 1월, 2월 이렇게 3달 동안 겨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진 탓인지 11월 중순만 되어도 겨울처럼 추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 아직 11월이니까 영하까지는 가지 않고 1도에서 10도 정도 사이를 웃돌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위쪽에 있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곳으로 따졌을 때는 벌써 막 눈이 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직 11월인데 벌써 눈이라니 지구온난화가 심해진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춥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사 중 하나가 진짜예요. 근데 이 앞에 아 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더 한국인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춥다. 아니, 근데 진짜 춥다. 아, 진짜 춥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바람도 너무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 바람 너무 차갑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이란 표현도 있고 너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정말은 보통 긍정적인 말과 함께 사용합니다. 정말 행복해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너무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사용합니다. 너무 맛없어, 너무 추워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너무 행복해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아지다 보니 이 정말 대신에
너무를 함께 써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바람이 너무 차갑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저는 특히 겨울이 되면 손이 너무너무 차가워져요. 이렇게 손이 차가워졌을 때 손이 시렵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손이 꽁꽁 얼었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 손이 얼음이 된 것처럼 꽁꽁 차갑게 얼었을 때 손이 얼어버렸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들이 춥잖아요. 코가 새빨개지기도 하고, 저는 특히 귀도 엄청 추워요. 그래서 귀가 너무 시려울 때, 귀가 떨어질 것 같아,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은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강한 날, 바람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바로 칼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런 바람이 불었을 때도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아픈 만큼 춥다 라고 해서 칼바람이라고 합니다. 친구랑 같이 길을 걷다가 오늘 바람이 너무 차갑고 유독 차가워서 너무 아프다 라고 느껴진다면, 와, 오늘 바람 진짜 칼바람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칼과 바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명사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됐다는 걸 실감할 때는 저는 언제냐면 아침에 해가 늦게 뜰 때예요. 보통은 6시 반 정도만 돼도 해가 뜨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해가 아침 7시가 되어서도 아직도 뜨지 않더라고요. 한 7시 20분, 30분 정도 되어야 해가 조금씩 떠오르는 걸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7시가 되어도 여전히 밖이 깜깜하니까 아직도 밤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늦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밤에 출근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드니까 운전을 하는 저는 약간 긴장되기도 합니다. 분명 나는 아침 6시 50분에 나왔는데 마치 저녁 6시 50분인 것 같은 그런 기분 속에서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유독 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씻는 것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들은 공감할 텐데요. 특히 날이 너무너무 추운 요즘 같은 날, 화장실에 들어가면 왠지 춥고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씻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물론 겨울이 온다고 했을 때 그 겨울 특유의 낭만 같은 것도 있지만,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좋아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겨울 패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겨울 패션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않고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롱패딩입니다. 롱패딩,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말 그대로 길이가 긴 패딩을 의미합니다. 보통 목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긴 롱패딩의 경우에는 목부터 발목까지 오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이 롱패딩이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 여행을 왔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 롱패딩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보통 롱패딩의 색깔은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도로도 회색이다 보니까 뭔가 좀 칙칙한, 우중충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롱패딩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롱패딩을 한 번 입게 되면 이게 너무너무 따뜻한 나머지 매일매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롱패딩을 입으면 약간 너무 김밥 같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롱패딩을 잘 입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짧은 패딩 있죠. 숏 패딩을 즐겨 입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 와서 롱패딩을 입은 수많은 한국인들을 보고 너무 멋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겨울은 너무너무 추워서 내가 멋을 부리는 개성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생존이 더 필수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카톡할 때 너 혹시 벌써 패딩 꺼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11월 중순부터 겨울 아우터들을 꺼냈습니다. 숏패딩도 입고 무스탕도 입고 사실 멋보다는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따뜻한 옷들을 주로 입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영하로 기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패딩을 입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롱패딩은 목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패딩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불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따뜻함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을 보온성이 좋다고 합니다. 롱패딩을 한 번 입으면 정말 벗기가 힘들 정도예요. 하지만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지는 않습니다. 저는 짧은 패딩, 숏 패딩을 즐겨 입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인데 이 롱패딩을 입으면 좀 김밥처럼 둔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활동성을 위해서 숏 패딩을 입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숏 패딩을 입으면 물론 하체가 약간 춥긴 하지만 나름의 멋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숏패딩을 즐겨 입는 숏패딩파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롱패딩을 입는 롱패딩파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겨울 패션 액세서리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내복입니다. 내복이라고 하는 건 옷은 옷인데 안에 입는 옷을 말해요. 제가 20대 초반일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30대가 되어가는 입장에서 내복 없이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내복은 또 다른 말로 내의라고 해요. 같은 의미로 안에 입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복을 입었을 때랑 입지 않았을 때랑 체감이 너무 달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발열내의라고 하는 따뜻하게 열을 내는 그런 내복을 즐겨 입습니다. 저는 내복을 위에도 입고 아래에도 입어요. 제가 철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만 내복을 입는 줄 알았는데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이런 초겨울에도 내복이 필수입니다. 내복을 입으면 확실히 옷을 좀 얇게 입어도 좀 더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인데 위에 있는 내복을 두 겹 겹쳐 입으면 더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다 보니 저는 아래에도 내복을 입지만 위에도 내복을 입거든요. 이 내복을
두 겹 겹쳐서 입습니다. 두 장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내복이 생각보다 두께가 얇기 때문에 여러 겹을 겹쳐 입어도 크게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손 씻을 때 있죠. 손 씻을 때 그 손목을 걷어 올리면 제 내복이 빼꼼하고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머, 내가 내복 입은 거 너무 드러났나? 공개됐나? 살짝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분명 내복 없이도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복 없이는 겨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운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도, 해외여행을 갈 때도 꼭 내복을 챙겨가요. 한국에 오게 되신다면 겨울 내복 꼭 기념품으로도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것으로 제가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히트텍이라고 하는 따뜻한 내복을 구매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 필수 기념품으로 그때 히트텍을 쟁여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패션 아이템은 장갑입니다. 장갑은 손에 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장갑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특히 저처럼 손이 차가운 분, 밖에 나갔을 때 손이 금방 시려워지는 분들은 이 장갑을 착용하는 것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체감하는 온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애정하는 다이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겨울 장갑을 샀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장갑이 한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꼈는데 색깔도 너무너무 귀엽고 보온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서 겨울에 나갈 때는 꼭 이 장갑을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멋보다 진짜 보온성을 갖추고 싶다 라고 한다면 스키 장갑 같은 거 끼고 다닐 수도 있고 좀 더 방한이 잘 되는 방한 장갑을 끼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장갑, 한때 품절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이 한국 여행을 오면 다이소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활용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션 아이템은 목도리입니다. 목도리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천이에요. 울 소재의 목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니트 소재의 목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코듀로이 소재는 물론 요즘에는 패딩 목도리도 나왔습니다. 확실히 목도리를 하면 이렇게 쉽게 노출되는 목을 보호해 주다 보니까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도리를 했을 때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도리보다는 다른 아이템들을 착용합니다. 저는 사실 목도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집에 3개의 목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홍색 목도리, 하늘색 목도리, 그리고 검정색 목도리, 이렇게 3개의 목도리를 가지고 있어요. 종종 유튜브를 살펴보면 목도리를 예쁘게 매는 법이라고 하는 영상이 특히 겨울철에 많이 올라와요. 목도리를 그냥 둘러서 멜 수도 있지만 되게 예쁘게 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패션 유튜브를 참고해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목도리를 어떻게 매는지 그런 것도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째 아이템은 귀마개입니다. 귀마개는
귀를 막는 건데요. 다른 말로 귀돌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목도리라고 한 것처럼 귀돌이, 귀를 감싸준다고 해서 귀돌이라고 합니다. 귀돌이는 마치 헤드폰처럼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 헤드폰의 소재가 아니라 폭신폭신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쉽게 추위에 노출되는 내 귀를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돌이를 착용하면 굉장히 따뜻하다고 해요. 저는 아직 귀돌이를 하고 다닌 적은 없긴 한데 아이들이 귀돌이를 하고 다니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한국에서는 어그라고 하는 브랜드의 귀마개도 인기가 많아서 아마 한국에 오게 되신다면 쉽게 보실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아이템은 담요입니다. 담요는 무릎에 덮을 수 있는 천을 말해요. 특히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는 이 담요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때는 교복을 입잖아요. 저는 또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치마를 입어야 했는데요. 그러면 다리가 너무너무 차가우니까 기모 스타킹을 신기도 했지만 이렇게 허리에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뭔가 발부터 냉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담요를 덮고 있으면 훨씬 더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담요랑 거의 꼭 붙어 있어요. 지금도 저희 담요가 이렇게 제 무릎에 있는데요. 잘 때도 꼭 담요를 덮고 그 위에 한 번 더 이불을 덮고 자는 편입니다. 학생 때 너무 많이 사용했던, 정말 많이 사용했던 추억의 물건이라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템은 손난로입니다. 손난로, 다시 말하면 핫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손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랗거나 특정 모양이 있었어요. 그 안에 똑딱 할 수 있는 작은 금속이 있었는데 금속을 꺾으면 그 액체가 갑자기 굳으면서 뜨끈뜨끈하게 열을 냈습니다. 다행히도 이 제품은 재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손난로를 다시 쓰고 싶으면 끓는 물에 넣어서 다시 그걸 녹여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런 손난로보다는 흔들어서 사용하는 일회용 핫팩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또 아니면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면서 핫팩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핫팩 손난로도 있습니다. 저도 이 핫팩을 사용하는 걸 예전엔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핫팩을 뜨겁게 사용하다가 그게 너무 차가워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러면 뭔가 핫팩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최대한 핫팩은 쓰지 않으려고 하긴 합니다. 이렇게 핫팩은 내가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붙이는 핫팩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목 뒤쪽에 이 붙이는 핫팩을 붙이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겨울에 붙이는 핫팩도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핫팩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피부에 너무 가깝게 대고 있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저온 화상이라고 해서 낮은 온도, 하지만 높긴 하겠죠. 온도를 계속 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온 화상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엉덩이 아래에 깔고 앉을 수 있는 핫팩도 있고
신발 깔창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핫팩도 있어서 겨울에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핫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 일곱 번째 아이템은 부츠입니다. 부츠, 방한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는 요즘 어그부츠라고 하는 게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한 초등학생 때 이게 유행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호주 여행을 가는 분들이 이 어그부츠를 미리미리 구매해서 오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어그부츠는 없긴 한데 겨울에는 나름 운동화로 따뜻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록스 있잖아요. 그 크록스 안에 따뜻한 털 내피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크록스는 구멍이 있으니까 공기가 잘 통하는데 이 털 내피를 달아주면 따뜻하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한국에 오셔서 어그부츠를 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아이템은 바라클라바인데요. 바라클라바는 마치 성냥팔이 소녀가 쓰고 있는 모자처럼 내 머리와 귀를 한 번에 감싸주는 그런 물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약간 목 뒤까지 내려오니까 목부터 귀, 머리까지를 골고루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네요. 바라클라바가 한 몇 년 전부터 크게 유행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쓰고 다닌 적은 없긴 한데 이 바라클라바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는 애기들이 바라클라바를 쓰고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마치 후드티에서 우리가 끈에 꽉 조인 것처럼 이 바라클라바도 귀여우니까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 한국의 겨울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한국 여행을 하다가 이런 패션 아이템을 구매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겨울 거리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겨울 거리 풍경을 생각해보면 약간 삭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니까 하늘도 뭔가 어둡고 길거리도 회색이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도 색깔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겨울에 하얀 옷을 입으면 더 추워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런 따뜻한 색감의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의 겨울 풍경이 좀 삭막하다, 어둡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곳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에는 또 길거리에 조금만 나가보아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곳들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갔던 식당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느낌이 가득 느껴지도록 꾸미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길거리마다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다녀왔어요. 그때면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기 한 달도 전인데 그 터미널 몇 층에서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전시를 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 여행을 오신다면 서울 크리스마스 카페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의 겨울은
밖은 너무너무 춥지만 실내는 굉장히 따뜻해요. 밖에 있을 때는 귀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추웠지만 실내에 들어오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건조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와, 안에는 너무 더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롱패딩을 입고 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롱패딩을 벗고 가디건도 벗고 심지어 반팔만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겨울에도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안에 반팔을 입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한국의 겨울과 관련해서 조금 재미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는 얼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겨울이 되면 따뜻한 게 마시고 싶은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을 얼주가라고 해요. 저는 겨울이 되면 꼭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뱅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따뜻한 자몽차, 유자차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 주변에도 실제로 얼주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밖이 영하 7도여도 꼭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내가 손이 너무 시려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실제로 겨울에 그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손에는 차가운 아메리카노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핫팩을 들고 있는 이런 신기한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여행을 왔을 때 이 얼주가를 만나게 되면 신기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한국의 겨울을 나기 위한 생활 꿀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건 패션 아이템인데요. 이번에 이야기할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겨울 아이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겨울에는 이 세 가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핸드크림, 두 번째 립밤, 세 번째 가습기입니다. 만약 조금 더 건조함을 잘 느끼는 편이라면 네 번째 인공 눈물까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한국의 겨울은 춥고 건조한 편이에요. 건조하다 보니까 정전기도 쉽게 일어나고 내 손과 발도 금방 거칠거칠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꼭 핸드크림을 발라야 해요. 저는 핸드크림을 바를 때 손등에만 바르지 않고 손톱에도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겨울에는 몇 번씩 핸드크림을 바르다 보니까 핸드크림을 금방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꼭 손을 씻고 나면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핸드크림을 꺼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너도 핸드크림 쓸래? 라고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품은 립밤이라고 했잖아요. 립밤은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크림을 말합니다. 겨울만 되면 입술이 너무 트고 거칠거칠해지는 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는 1년 내내 립밤을 바르는 사람인데요. 겨울이 되면 더 촉촉하고 보습이 잘 되는 립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세 번째 아이템, 가습기를 정말 사랑해요.
가습기가 있어야 겨울에 히터를 틀었을 때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용량 가습기를 쓰는 편이에요. 대용량이라는 건 용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작은 가습기가 아니라 전 이만큼 큰 가습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물을 한 번 넣어도 자고 일어날 때까지는 가습기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은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특히 히터를 틀었다면 눈도 좀 뻑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핸드크림, 립밤, 가습기,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 한국에서 겨울을 보낼 때 좀 더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겨울 패션과 겨울 풍경, 그리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한국의 겨울을 준비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1번, 패딩 꺼내기. 2번, 핫팩 꺼내기. 3번, 얼죽아이 도전해보기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얼죽아는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 한국에 오셔도 따뜻한 음료 즐기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표현 2가지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 말해보세요. 첫 번째, 오늘 날씨 진짜 춥다. 오늘 날씨 진짜 춥다. 진짜에서 진을 좀 길게 말하면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춥다. 이렇게요. 두 번째, 패딩 꺼냈어? 입니다. 패딩 꺼냈어? 이제 내가 창고에 넣어놓던 패딩을 꺼냈는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고 건조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낭만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이 첫눈을 보는 낭만도 있을 것이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캐롤을 듣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는 그런 낭만도 있습니다. 언제 와도 좋은 한국이지만 겨울에 한국 여행을 오는 여러분에게 이번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핫팩은 한국에서 1,000원이면 구할 수 있어요. 보통 한 번 뜯으면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구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번 겨울에 한국 여행을 오신다면 제가 오늘 이야기한 패션 아이템을 살펴봐도 재미있을 것 같고, 아니면 패션 아이템을 구매해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저희 영상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